지루성 피부염으로 내원하셨네요. 지루 피부염. 네. 처음 발생했을 때가 지금부터 5년 전에 이 봄에 알러지 반응처럼 이렇게 올라오신 거네요. 네. 가끔씩 알러지가 올라오셨었어요? 네, 한 번씩 이유 없이 두드러기처럼 그렇게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제일 괴로운 증상이 이 얼굴에 발생한 염증과 가려움, 그리고 수시로 올라오는 홍조 증상. 네. 한의원 치료는 경험이 없으시네요. 이 피부과 치료나 병원 치료는, 레이저 치료는 경험이 많으신데. 네, 처음 왔어요, 한의원. 잘 오셨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자주 체하시는 편이시고, 대변은 3, 4일에 한번 보시는데 좀 변비가 있으시고 좀 힘드시네요. 그렇죠? 네. 두통이나 이 뒷목이나 이 어깨 쪽이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그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시고 찬물 좋아하시고. 따뜻한 건 싫어요. 차가운 것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생리는 규칙적이시네요. 네. 생리통도 없으시고. 지금 좀 가사일하고 직장일 병행하시면서 좀 많이 힘드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한의원 치료가 처음이시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루 피부염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피부 증상이 아니세요. 한의학적으로는 그 상열하안이라고 하는 증상을 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얼굴 쪽에 열감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이 뒷목, 어깨 이쪽에 근육 경직, 순환 장애가 있으신 그런 분들, 그러면서 하체 쪽으로도 수족 냉증이 있다든가 순환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 그 증상이 피부로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단순 피부 질환이 아니라 이 인체의 순환 장애, 대사 장애가 얼굴이나 두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질환을 지루성 피부염, 지루 피부염이라고 명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증상이 나타나 있는 얼굴을 아무리 칠해도 계속 재발되는 거예요. 레이저 치료를 받고 다른 다양한 치료를 받아 오셨지만 5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재발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염증 반응이 피부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체의 순환 장애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에는 서양의학적으로도 이 피부와 이 스킨과 겉, 위장관, 그리고 스트레스, 수면과 관련된 브레인, 스킨, 겉, 브레인, 엑시스의 관계에서 이 전반적인 이 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약 치료를 통해서 피부, 위장관, 다양한 인체의 대사,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약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염증이 있는 부위, 그리고 많이 가려운 부위, 그리고 혹시 각질까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증상이 심해지면 그런 부위에는 직접적인 피부 면역 개선을 위한 치료가 들어가줘야 돼요. 직접적인 치료를 받는 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얼굴에 이 지루 피부염이 굉장히 심하시죠, 그렇죠? 지금 침 시술을 받은 거거든요. 이 염증이 있는 부위에 침 자극을 주게 되면 이 면역 반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침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이 사진은 약침 치료. 이 약액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주입하는 그런 약액이 있습니다. 그런 약침 치료를 받으시고, 이 치료는 이제 미세 피부 치료라고 해서 피부에 미세한 구멍, 홀들을 만들어서 염증을 직접적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런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그리고 저렇게 침 맞으면 아프지 않아요?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사진인데 침 맞으면서 웃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도 감당할 정도로 굉장히 덜 아픈 치료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직접적인 광선 치료, LED 광선 치료, 그리고 FSL 광선 치료, 이런 다양한 광선 치료들을 같이 시술하면서 단순히 피부뿐만 아니라 몸 전반적인 체질 개선, 면역 개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평상시에 그 주무시는 패턴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2시 넘어서 주무시는데, 이 수면은 피부 재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찍 주무시는 게 좋으세요. 수면에 관련된 호르몬 분비가 12시 전에 왕성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2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고,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운동과 반신욕을 거의 하지 않으시고 피부에 땀이 잘 안 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주셔야 돼요. 피부의 염증이나 노폐물들을 땀으로 배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 그리고 반신욕. 반신욕을 하실 때는 온도를 처음부터 높은 데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38도에서 40도, 그리고 시간은 15분 내외로, 초기에는. 그래서 점점 피부 상태가 괜찮아지면 시간을 좀 올려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온도와 시간을 예를 들면 한 30분 이 정도로 반신욕을 하게 되면 얼굴에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세요. 그럼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까지 담그는 것보다 반만 넣는 게 좋나요? 반신욕이 훨씬 피부에 자극이 덜합니다. 운동은 수영은 어때요? 수영은 괜찮은데요. 네. 이제 강이나 바다에서 하는 수영은 사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수영장의 수질이 안 좋은 그런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피부에, 아무래도 얼굴 피부에 특히 염증이 있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음식에 관련돼서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그 차가운 음식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신데, 네. 우리 체온이 36.5도잖아요. 네. 차가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이 체온 자체를 떨어뜨리고 피부 재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온에 가까운 물, 냉수보다는 정수 이상의 온도의 물을 하루에 한 1.5리터 이상 마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술을 가끔씩 주 1, 2회 정도 드시는데, 술 드신 다음 날에 좀 더 안 좋지 않으세요? 네. 그쵸? 간지럽고 올라오고. 그죠. 알코올은 양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주 한 잔이나 소주 한 병이나 피부에 입는 데미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주종도 별 상관이 없어요. 와인이 됐건 소주가 됐건 맥주가 됐건 피부에 입는 데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피부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금주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특히 얼굴은 알코올에 있어서 가장 반응이 먼저 나타나는 부위거든요. 얼굴 피부에 혈관도 많이 분포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주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술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무알콜 맥주라든지 무알콜 칵테일 이런 건 괜찮을까요? 술을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 알코올이 안 좋은, 엄밀히 말하면 알코올이 안 좋은 거. 그래서 술이 아니더라도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있잖아요. 네. 알코올이 들어간 초콜릿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은 금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무알콜 칵테일이나 무알콜 맥주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들 중에 너무 달콤한 것들, 단 음식이 피부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너무 자주 마시게 되는 거는 이제 조심하셔야겠죠. 네. 결론적으로 알코올 성분이 없는 것들은 조금씩 드시는 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받을 때 그럼 화장을 지워야지 되나요? 굳이 안 지우셔도 되는데 네. 저는 지우는 걸 추천드리죠. 그러면 피부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부위에 정확하게 더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치료 이후에 또 약속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안 지우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치료 받을 때는 지웠다가 치료 끝나고 나서 바로 화장하는 건 괜찮아요?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제가 진맥 좀 하겠습니다.